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3회차 2교시 2교시가 아니죠. 산림보호학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잣나무 털녹병 방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병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녹병 나오면 무조건 담자균, 기주식물 있고 녹병, 담자균 여기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기주식물 뭔지 딱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잣나무 털녹병 담자균이고 그 다음에 송이풀하고 이 까치밥나무 기주식물이고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균사 형태로 이제 잣나무의 수피 조직 내 활동을 하고 이생기종이고 녹포자고 여름포자고 이생기종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 송이풀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이 녹병, 털녹병, 뭐 잎녹병 뭐 하는 이런 담자균으로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중간기주 식물들을 철저하게 이제 제거를 시켜야 되죠. 뭐 사과나무 붉은 무늬, 배나무 붉은 무늬 뭐 해가지고 하는 이런 향나무 제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주식물을 전부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 5월부터 송이풀을 제거해서 겨울 포자가 형성되기 전에 즉 8월 이전에 완료를 하는 이 중간기주 얘네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병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 기공 침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균이 옮겨가니까 언제 녹병균의 녹포자가 주로 이제 여름 포자가 만들어지는 9월에서 이제 10월에 이불을 통해서 이제 이 기공 침입을 하니까 이때 뭐를 바로 이제 이 보르도액, 사사식 보르도액 뭐 이런 것들을 2, 3회 이제 살포를 해가지고 방제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중간기주, 송이풀 제거하고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고 풀베기 간몰 사이에 실시해서 통풍이 양호하게 해주고 담자포사의 비산 시기인 4월 하순부터 10일 간격으로 4월이 아니라 언제 기공침입이 되는 이제 보통 8월 하순이에요. 9월부터 10월에 이 기공침입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 보르도액을 2, 3회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보르도액은 예방 성격을 가진 살균제입니다. 예방적인 성격을 가진 살균제를 4월 하순이 아니라 9월, 10월 이때까지 없고 그 다음에 모잘록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모잘록병은 매 시험마다 나오죠. 매회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과습하지 않고 복토가 충분히 두텁도록 병이 심한 물포는 돌려짓기, 윤작을 돌려짓기를 해주는 거기 옮겨서 윤작을 해주면 되죠. 그다음에 질소질비료보다는 인산질비료를 충분히 준다. 보통 이제 모잘록병의 질소질비료의 이제 과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보면 모잘록병은 진균, 조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로 난포자 상태로 이제 병든 조직 또는 이제 토양에서 모잘록이니까 이제 이게 묘판에서 묘목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 토양에서 활동을 하겠죠. 병든 조직. 그래서 이제 병징에 따라서 이제 뭐 땅속이냐 도복역이냐 뭐 이런 게 이제 5개로 다시 이제 구별이 되고 그래서 토양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식물 조직이나 유기물들과 함께 이제 서식하다가 감염이 됩니다. 묘에 생기는. 그래서 이제 다시 얘는 이제 난균류하고 이제 불완전균으로 나누어지는데 피디움이라든가 뭐 피토프토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균류에 속하고 그다음에 불완전균류에는 이제 리조토토니아, 뭐 푸살리움, 스켈레토리움, 그다음에 실린드로칼라디움 뭐 이런 것들이 불완전균류에 이제 속한다. 그래서 난균균지, 불완전균지로 구별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균은 P로 시작하는 것들이 난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디움,
피토프도라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불안정균이 특히 이제 이 푸살리듐, 얘는 이제 건조 토양에서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모잘라병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건조 토양이 아니라 어디서 과습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통풍 안 되고 질소비료 과다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얘만 불안정균에 속하는 이제 푸살리듐 같은 경우는 건조 토양이 아니라 과습 토양이 아니라 건조 토양에서 이제 그 발생을 해요. 아시겠죠? 나머지들은 다 과습에서.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하려면은 과습 토양을 이제 방제를 하면 되죠. 배수 통풍. 이게 묘포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 속하지만 일단 무조건 배수 통풍이 좋게 해야 되고 햇빛 잘 들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토를 두껍게 해주면 안 되고, 복토를 두껍게 해준다는 얘기는 숨쉴 통풍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이제 두껍게 되니까 통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복토를 두껍게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밀식이 되면 이제 통풍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풀 뽑기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종자소독, 토양에서 이제 월동하고 토양을 통해서 감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토양소독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질비료를 너무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질소질비료를 과용을 하면 방지하고, 인산질비료를 충분히, 질소질비료는 많이 주면 안 되고 인산질비료는 충분히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복토가 충분히 두껍도록, 너무 두텁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랬죠.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대추나무 빗자루, 오동나무 빗자루 하면은 무조건 뭐 파이토플라스마죠. 파이토플라스마. 세균과 바이러스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생물이다. 크기는 70나노미터에서 900나노미터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배양이 이제 안 되죠. 인공배양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니 뭐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것들은 인공배양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않고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걸로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 꼭 이것도 역시 매 시험마다 이제 나오는 거죠. 파이토플라스마에 관련돼 가지고 뭐 나오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산제로,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추나무 빗자루, 뭐 북나무 빗자루, 쥐뚱나무, 뽕나무, 오갈병, 그 다음에 오동나무 빗자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얘는 이제 옮겨지는 매개체가 있죠. 옮겨지는 이제 매개체가 바로 이제 이 빗자루병에 옮겨지는 이 대추나무라든지 북나무, 쥐뚱나무, 뽕나무 이런 것들의 매개충은 바로 이제 마른 무늬 매미충에 의해서 마른 무늬 그 다음에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담배장님 노린재 이게 이제 매개충으로 사용을 됩니다. 그렇죠? 빗자루병 하면 무조건 파이토플라스마 이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거는 뿌리옥병, 불마름병, 세균성 구멍병 이것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 세균에 의해서는 뿌리혹병, 불마름병, 세균성 구멍병이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거는 모자이크병이 이제 그렇죠. 포플라 모자이크, 수국 모자이크, 아카시나무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솔잎혹파리 먹점벌 천적을 이용한다. 맞죠? 박새, 진박새, 새박새, 조류를 보호한다. 얘네들이 이제 이 혹파리 이런 것들 잡아먹죠. 그 다음에 티아메톡산 분산성 액체를 수간에 주사한다. 되죠? 피해가 극심한 적에 동수화제를 살포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솔잎혹파리, 입을 갉아먹는, 입에 이제 충형, 입에다가 여기 혹같이, 혹을 갖다 이제 만드는, 이제 솔잎혹파리, 혹을 만드니까, 솔잎에 혹을 만드는 팔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솔잎혹파리
그래서 입에 충형을 만드는 이제 파리 같은 거고 1년에 1회 이제 그 만들어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유충 형태는 이제 어디서 지피물이나 땅 속에서 이제 월동을 하고 지피물이나 땅 속에서 뭘로 유충으로 이제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천적이 있죠. 목전벌류 유충이 건조족에 약하고 목전벌류가 이제 천적이다. 그래서 이 솔류목파리 목전벌, 뭐 혹파리 사리 목전벌, 혹파리 등 목전벌 하는 이런 목전벌이 바로 이제 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간주사, 나무주사로는 이제 뭐 포스파미돈 액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다클로 프리드 분산성 액제라든지 뭐 아세타미드 프리드 액제라든지 티아메톡삼 분산 액제라든지 그다음에 모노크로토포스 액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방제를 수간주사를 통해 가지고 방제를 이제 하죠. 그래서 솔잎, 혹파리 1년 1회 잎에 만든 충형, 혹을 만드는 혹이 충형이죠. 그러게. 그 다음에 유충 형태로 어디서 지피물이나 땅 속에서 월동을 한다.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수화제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천공성 해충에 들어가는 것들. 천공성 해충 가면 이제 우리가 그 구멍을 뻥 뚫는 형성층까지 구멍을 뻥 뚫어가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천공성 해충이죠. 하늘소들. 대표적인 게 이제 하늘소들. 아까 그 분열조직. 형성층에 이제 천공 구멍을 뻥 뚫는 거예요.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서울수염 하늘소. 무조건 천공하면 하늘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소가 아닌 좀들, 이 소나무 좀, 그 다음에 이 솔 6가지 나무 좀, 그 다음에 광능 긴나무 이런 좀 종류들, 소나무 좀, 그다음에 솔 6가지 가시나무 좀, 광능 긴나무 그 다음에 버들바구미, 박쥐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천공성 해충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천공성 분열조직까지 이렇게 형성층까지 딱 구멍을 내는 거에는 하늘소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하늘소 그 다음에 좀에서 소나무 꼭 기억해야 될 거고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솔 6가지 가시나무 광능 긴나무 버들 바구미 특히 박쥐나방 잘 기억해 주세요. 잘 나오죠. 박쥐나방. 그 다음에 복숭아 유리나방. 그 다음에 이제 천공성 해충이 아닌 거, 바구미, 단바구미 이런 거 아니죠? 종실, 단바구미, 그 다음에 솔알락 명나방, 그 다음에 거위벌레, 복숭아 명나방 이런 것들은 종실을 갖다가 갉아먹는, 종실을 먹는 해충에 이제 속한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실은 단바구미, 솔알락, 명나방, 도토리, 거위벌레, 복숭아, 명나방 잘 나오는 거죠. 단바구미는 종실을 갖다가 이제 먹는 그리고